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미니 ETF인 QQQ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가 있고 나스닥 100 지수가 있는데요. 나스닥 100 지수는 NDX라고 불리고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에서 100개의 우량 기업만을 별도로 모아 만든 주가 지수입니다. 최근 5년간에는 인터넷과 기술주 위주의 빅테크 주식들이 성적이 우세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나스닥 100의 비중이 높아서 최근 5년간의 성적을 보면 나스닥 100 지수가 나스닥 종합 지수보다 성적이 우세했었고요.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ETF들의 기초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ETF를 간단히 분류해 보면 해외 상장 ETF에는 제일 먼저 나왔던 QQQ ETF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QQQM ETF 그리고 3배 레버리지 ETF인 TQQQ, 인버스 ETF인 SQQQ 등이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ETF는 QQQM이라고 할 수 있고 국내 상장 ETF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최근에는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들이 많이 출시되고 잘 꾸려져 있어요. 나스닥 100도 있고 나스닥 100 TR도 있고 환해지 ETF, 커버드콜, 레버리지 같이 다양한 ETF들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IRP 같은 비과세 계좌에서 투자하면 되고 일반 계좌에서는 해외 상장 ETF를 투자합니다. QQQM ETF는 자산운용사가 QQQ를 만든 운용사와 같은 인베스코고 추정지수는 나스닥 100 인덱스고 나스닥 100 인덱스에는 리츠와 금융 주식들이 제외되어 있고요. 2020년 10월 13일에 상장해서 최근에 상장된 ETF고 운용자산은 6.97빌리언 달러로 미국 상장 ETF 중에서 176위에 해당되고요. 운용자산이 3빌리언 달러 정도만 돼도 ETF의 유동성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운영수수료는 0.15%로 QQQ의 0.2%보다 조금 낮춰졌고요. 왼쪽에 있는 표가 QQQM과 QQQ의 최근 1년간 성적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QQQM은 한 주당 가격이 더 저렴하고 운영수수료도 더 낮기 때문에 QQQ를 투자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 추정하는 QQQM과 S&P 500 지수 추정하는 스파이를 비교해보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QQQM과 스파이를 최근 1년간 성적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최근 1년간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S&P 500보다 더 컸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2023년 1월 이후 미국 주식이 반등하고 있는데 낙폭이 컸던 만큼 QQQM이 반등폭이 스파이보다 좀 더 좋은 상황이에요. PER은 23.68로 스파이 18.71보다 높고 PBR은 5.72로 스파이 3.78보다 높으며 배당률은 0.76%로 스파이의 1.6%보다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나스닥 ETF는 배당이 적다고 봐야 되고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 있는데 종목수는 102종목으로 스파이보다 훨씬 작습니다. QQQM의 섹터 비중을 살펴보면 기술 서비스와 전자기술 섹터가 합쳐서 61%를 넘을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매업에서는 거의 아마존 비중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헬스케어, 소비자 서비스, 내구재, 비내구재 순이고요. QQQM의 탑10 종목은 절반 이상의 53%고 그 중에서 12%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 종목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1.85로 2위, 아마존이 6.1%로 3위, 엔비디아가 4.7%로 4위, 테슬라가 4%로 5위 이런 식으로 있고 구글은 클래스 A와 C를 합치면 7%로 합친 비중으로는 3위에 해당되는 비중이고요. 메타, 브로드컴, 펩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QQQM의 성적을 기준금리 주기를 바탕으로 전망해보면 왼쪽은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코스톨리니 달걀 그림에 각 주기별로 유망한 자산들을 표기해 놓은 표인데요. 2월 FOMC를 지난 상황이고 3월 FOMC를 기다리고 있고 금리는 아직까지 고점에 이르지 않아서 현재 위치는 이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향후에 2023년에 금리가 고점에 이르고 유지하다가 내려가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지나가야 될 구간이 A에서 B, C라고 할 수 있어요. 금리를 조금씩 내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경기 침체의 우려와 경제 위기 때문에 연준이 빅컷을 하면서 금리를 급하게 내리게 되고 그때는 모든 위험 자산들이 크게 하락하게 돼요. 그게 이 분홍색 줄로 표시된 거고요. 시간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붉은색 부분이 2023년 3월 5일 기준으로
앞으로 지나갈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유리하게 돼요. 마지막 버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2021년 말에 최고점을 찍고 2022년에 크게 하락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디스인플레이션 시기인 2023년 이후에는 하락했던 자산들이 반등하는 시기인데 전고점 근처까지 가거나 전고점을 일부 돌파할 수도 있어요. 2019년에는 전고점을 돌파한 적이 있었고요. 그 시기에는 아무래도 많이 하락했던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크게 오르게 되는데 이게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기준금리를 내리게 될 때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붉은색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을 이익 실현해서 비중을 낮춰야 되는 시기고 그리고 경제 위기 이후에 필요한 미국채와 현금 금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예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게 맞지만 당장에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초반 구간까지는 오히려 시장에는 긴축 리스크가 해결되면서 더 많이 위험자산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때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QQQM도 많이 오르겠죠. 만약에 지금서부터 성장주를 모두 매도하고 현금과 미국채밖에 없다면 아무래도 전고점 근처까지 반등할 시기에 포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 ETF인 QQQ나 QQQM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상승하는 구간에 이익을 지켜보면서 반드시 경제 위기 전에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금씩 내리는 시점이고 2019년 기준으로 생각하면 연준이 0.25%씩 3번 기준금리를 내리고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고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위험자산을 줄여야 될 때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QQQM의 성적을 미국 주가지수들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전 영상에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사이클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 있잖아요. 그것과 앞서 보신 코스털레니 달걀 그림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가 둘 다 위험자산인데 2023년 시기에 어떤 게 더 좋을 수 있냐면 단기적으로는 코스털레니 달걀 그림에서 본 기준금리 주기 사이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성장주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성장주의 반등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왼쪽의 그래프는 나스닥과 S&P 500, 다우지수의 최근 5년간 성적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인 나스닥이 가장 성장주고 노란색인 S&P 500이 중간 단계 그리고 에메랄드색인 다우지수가 가장 가치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19년 전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2020년 이후에는 아주 크게 벌어졌죠. 2017년 8년서부터 성장주와 가치주가 성적이 많이 벌어졌고 2017년 전에는 가치주의 성적이 좋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와 가치주 중에서 앞으로 뭐가 유명할까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현재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여야 되는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에 있고 이게 지난 40년간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을 마치고 이제 막 진입하는 단계고요. 과거에는 1970년도에서 80년도까지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에서 거의 10년간 기준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랐던 기간이 있고 더 길게 보면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기준금리는 조금씩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이 만약에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의 초창기라면 앞으로 기준금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성장주에게 좋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성장주와 가치주 사이클에 의해서 현재 10년 주기로 성장주 사이클이 좋았다가 코로나로 1, 2년 연기되고 이제 가치주 사이클이 올 시간이거든요. 그 주기가 4, 50년 동안 10년 주기로 계속 맞았던 사이클이었고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로 보나 성장주 가치 사이클로 보나 가치주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가치주의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고 비슷하다고만 생각해도 성장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안정적으로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가치주가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장기적인 사이클로 보면. 근데 2023년에는 과다 낙폭에 따른 반등 구간이고 낙폭이 더 큰 나스닥이 S&P 500이나 다우지수보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올해 가장 유망한 자산은 QQQM 그리고 스파이
DIA 순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자산 투자는 반드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이익 실현해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에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인 QQQ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 상장 나스닥 ETF들도 소개해드리는 영상들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올렸던 ETF 소개 영상들이 거의 2년, 1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과거 소개시켰던 ETF들도 다시 한번 최신 상황에 맞춰서 하나씩 업로드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에 가장 유리할 수 있는 나스닥 ETF인 QQQM을 먼저 시작해 보았고 앞으로도 성장주와 가치주의 대표적인 ETF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